다 못 보고 죽을 순 없잖아. 오늘도 이렇게 또 두 명이서 네. 네. 두 명이서 하기 싫은데 항상 두 명이서 하게 되네요. 뭐 어쩌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여러분들의 취향을 필터링 해드리는 채널 다목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목중에서 이제 진행을 맡게 된 박병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준입니다. 이번 주 메인 주제는 예준이가 추천해서 네네. 보게 된 영화인데 천밀밀이죠. 네. 최근에 이제 롯데시네마에서 많이들 그런 홍콩 영화 시리즈들이 재개봉을 많이 했어요. 그중 하나로 이제 천밀밀이 있는데 천밀밀 보셨나요? 봤죠. 아니 그 전에 보셨던 데 있나요? 그 전에 봤나? 네. 저는 그 전에는 안 봤어요. 그전 안 봤어요? 네, 이게 왕가희 감독 작품들은 넷플릭스 내지는 다른 OTT에 있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좋은데 이거는 좀 다른 맞아요. 결의 영화다 보니까 지금도 아마 OTT에서는 돈을 주고 봐야 될 거예요. 맞아. 이게 예전에는 잠깐 있었다가 또 다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영화들이. 그래서 이제 뭔가 볼까 하다가 이번에 극장에서 나와서 한번 이 김에 다시 봐야겠다를 마음 먹었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저도 이제 예준이랑 똑같이 이번이 처음 본 작품입니다. 이번에 처음 본 작품인데 뭐 이런 얘기는 뭐 뒤에 영화 리뷰하면서 하기로 하고 평점 몇 점 주실 수 있나요? 이 영화. 지금 아직까지도 고민 중인데. 네.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먼저요? 네. 저는 3점 줄 수 3점? 있을 것 같습니다. 3점 줄 수 있고 이 영화는 홍콩 영화가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제 영화인 것 같아요. 좀 뭔가 대중적으로 홍콩 영화는 이런 영화다라는 느낌을 주는 영화여서 저는 이거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원래 이게 먼저 말씀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게 과연 5점이 될까 아닐까였거든요. 왜냐하면 전 4.5 4.5를 주고 싶어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뭐 매겼던 기준도 있긴 하겠지만 딱 봤을 때 그 영화가 이건 너무 딱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영화다. 맞아. 뭔가 이 시대를 투영할 수 있는 영화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오늘 봐서 오늘의 그 영화 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도 김현승이랑 비슷한 거야. 김현승도 햄넷을 당일날 보고 뽕이 차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뭔가 좀 고평가된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느끼는 감상은 저는 4.5가 맞다. 4.5가 맞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저희끼리 깊게 감상평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그냥 전형적인 불륜이죠. 큰 틀로 보면은 불륜이고 이제 이효와 이제 소군이 이제 홍콩에서 서로 만나서 불륜을 하고 이 불륜이 깨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는 그런 전형적인 홍콩 영화의 느낌이 있는. 홍콩 영화에서 그런 불륜 영화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그 시대에 뭔가 홍콩 영화들은 다 뭔가 좀 그런 사랑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오로지 이게 홍콩 영화가 아니라 비단 다른 뭔가 작품들에서도 뭔가 90년대 내지는 2000년대에는 뭔가 그런 작품들이 많지 않았나. 맞아요. 좀 뭔가 불륜을 뭐 미화하는 건 아니어도 뭔가 불륜 안에서도 진짜 사랑이 있다는 느낌의 영화가 많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뭔가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좀 비판받을 만한 요소가 영화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LGBT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PC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영화에서는 충분히 이게 너무 감독의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게 아닌 이상은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화는 어쨌든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감정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새롭게 뭔가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실제로는 당연히 이런 거를 안 해야겠다 주의지만 이런 작품 내에서의 만큼은 뭔가 이런 감정을 함께 공유한다는 게 좋은 경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도 막 너무 이 자기의 사상을 드러내는 거는 저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영화 볼 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뭔가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본인의 그런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까지는 저도 그 정도는 그래 이런 것도 보려고 영화를 보는 거지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그 정도까지는 딱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게 불륜이어서 불편한 영화는 일단은 아니긴 해요. 물론 어. 불륜이라는 상황 자체를 막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쵸. 그냥 이거 자체가 별로야라고 불륜이잖아. 할 수 네. 있긴 한데 뭔가 제가 봤을 저도 막 그렇게 불륜 영화를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여기서 나오는 불륜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뭔가 이게 설명을 잘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영화적으로도 그 안에 시나리오적으로도 이 둘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잘 해놓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불륜하면 안 되긴 하지만요. 그쵸. 네. 네, 너무 뭔가 그리고 옛날 영화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1996년 영화거든요. 네. 시대가 30년 전이에요. 그쵸.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많이 바뀌었죠. 네. 네. 강산이 3번 세 번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당신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영화니까. 어쨌든 이 영화는 그래서 좀 불륜은 어쨌든 소재로 하는 영화인데 불륜인데 이게 뭔가 사랑에 대한 얘기에 좀 집중했다라기보다는 뭔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잘 보여줬던 영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 뭔가 4.5를 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시대상을 굉장히 좀 잘 담고 있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좀 비롯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든 영화는 뭔가 그 시절의 향수 내지는 이제 향기가 난다고 하잖아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딱 영화관에서 보면서 뭔가 집에서 봐도 뭔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네. 특히 이제 영화관에서 가서 보면서 그 뭔가 그 시절의 느낌들을 저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때 그곳에 있지도 않았지만 뭔가 내가 그 시절에 거기에 있었다면 뭔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 영화에서 같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는 홍콩을 여행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긴 한데 여행으로 많이 가보고 싶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홍콩의 그 네온 사인과 그런 게 워낙에 유명했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홍콩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를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홍콩에 대한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영화가 그때 당시 홍콩의 어떻게 보면 리즈 시절이죠. 네. 그때 당시 홍콩을 너무 잘 담아주고 있어서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홍콩인가? 이런 느낌이 홍콩이었나? 라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어요. 저도 물론 거기를 가보지도 않았고 그때 시대를 뭐 제대로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홍콩에서 저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뭔가 이해가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왕가희 감독의 영화랑은 좀 다른 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왕가희 감독의 홍콩 영화라고 한다면 좀 뭔가 뿌연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비슷하게 얘기해주신 네온 사인 같은 게 대표적으로 나온 영화를 좀 되짚어보면 저는 중경상님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술집이나 아니면은 뭔가 밤거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굉장히 잘 담은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만큼은 뭔가 어둡다기보다는 밝은 배경에서 진행됐던 스토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화창하죠. 네. 물론 이제 중요한 사건들 자체는 이제 밤에 더 이루어진 경우가 많긴 했지만 뭔가 밝은 느낌의 홍콩을 표현한 영화가 이거보다 잘 표현한 영화가 있었나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 많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변별력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느끼는 기분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뭐 다른 홍콩 영화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밤 아니면 뭐 네온사인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다면 이 영화는 정말 화창한 낮을 배경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화 처음 이제 초반부도 이제 소군이 이제 홍콩을 딱 처음 발을 내디디면서 홍콩을 헤매는 헤매고 그러고 거기를 이제 배회하면서 이제 자기가 홍콩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딱 이게 일본 영화랑은 좀 다른데 일본 그 청춘의 여름 같은 느낌의 좀 주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뭔가 여기에 홍콩은 좀 더 찐득한 느낌이긴 해요. 이게 좀 청량한 느낌보다는 좀 더 찐득한 느낌. 어찌됐든 좀 그런 색감의 톤이 많이 화창했고 저도 이 영화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 영화가 괜히 명작이라 불리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명작이라 불리는 데는 충분히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런 영화를 봤을 때 저는 뭐 화양연화를 보고 난 다음에도 비슷하게 느꼈지만
옛날 영화임에도 촌스러운 느낌이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옛날 영화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딱 보고 나면서 정말 잘 만든 영화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영화를 봤으면은 홍콩 영화에 안 빠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뭔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맨 처음 장면, 맨 마지막에도 다시 나오잖아요. 뭔가 수미상관이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은데 맨 처음 장면에 그 이제 짐을 갖고 위로 올라가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흑백 처리가 돼서 나오는데 위로 올라갈 때 그 햇빛이 너무 밝아서 되게 무슨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네.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거. 네, 설명 계속 해주시죠. 네, 뭔가 천국 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되게 홍콩으로 이주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회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의 땅처럼 가는 그런 인원들이 많았고 그런 인원들의 뭔가 설레는 감정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 깊은 도입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도입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흑백 필름에서 그 부분만 하얗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 올라가는 그 장면만. 그런데 이게 또 옛날 영화다 보니까 이게 화질이 많이 안 좋아져 번지죠. 네. 네. 그 빛 번지는 거랑 같이 해서 이게 뭔가 이들이 원하는 이상향으로 이제 이상향에 도착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뭐 아까도 뭐 천국이라 말씀해 주셨지만 딱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 이것 때문에 홍콩에 대한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더라고요. 네네. 이런 밝은 곳에 있는 도시는 더더욱 화창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나왔던 게 이제 도시의 또 화창함. 이거를 바로 또 보여주니까 딱 그 위에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무슨 유토피아처럼. 네, 맞아. 진짜 유토피아 같은 느낌 딱 들더라고요. 이래서 그게 좀 이거 도입부가 정말 좋다.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뭐 이 캐릭터들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오와 소곤이 어찌됐든 홍콩이라는 곳에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주민으로 나오는데 결국 이 둘이 눈이 맞아서 뭔가 사랑을 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이 결국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 서로를 다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선택하지 않다가 끝나거든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둘이 정말 사랑을 했던 걸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둘이 진심으로 사랑을 한 것인가? 이게 둘이 진심으로 사랑을 했는 것일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 둘처럼 사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그 시대의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둘의 상황에서 그 둘의 관계처럼 맺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은 둘 다 이제 본토 사람이고 영화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둘이 같은 날 이제 홍콩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고가 없는 거잖아요,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서로가 관계가 이제 처음 딱 이어졌는데 서로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옆에 두었고 그리고 가장 누군가 어찌됐든 외로우니까 필요할 때 서로가 가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진 거 아닐까. 이게 결국은 물론 이게 뭔가 가까워지다 보니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둘의 관계가 사랑보다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관계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뭔가 사랑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어찌됐든 두 인물이 가장 화려했던 홍콩의 시기를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도 역시 가장 화려했던 순간인 거잖아요. 가장 인생에서 빛났던 시기고 그 시기를 공유하고 함께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이 둘은 사랑을 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이 영화에서 결국 그 둘이 각자가 서로에게 1순위가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어찌됐든 이유는 자기의 목표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벌였던 게 이제 소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힘들었을 때 어쨌든 소군을 벌였으니까. 소군 역시도 이제 이효와 같이 이효에게 소정이라는 자기의 약혼자의
팔찌를 살 때 같이 사주는 거에서 결국 그 이후에도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선택한 거는 자기의 목표, 이제 소정을 한국이래 홍콩으로 데려오겠다라는 네. 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결국 이유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저는 그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상황에서는 이 둘의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의 깊이가 그렇게까지 깊지 않았던 건 아닐까. 물론 그것도 사랑이라 부를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막 깊은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등려군의 원령 대표 아적심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너무 절절한 사랑 노래거든요. 가사 자체가. 그런데 그때 노래가 나올 때는 영화를 보면서 OST 이 노래가 나올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중국어가 이렇게 세련되게 아름답게 들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원령 대표 아적심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이게 뭔가 사랑의 절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둘에게는 잘 안 맞는 그런 옷이다? 그 안 맞는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 둘의 관계를 좀 더 비트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 둘의 사랑이 뭔가 그렇게 막 흔히 로맨스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깊은 관계의 사랑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뭔가 둘의 사랑이 어쨌든 정석적인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1순위여야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내포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사랑이지 않을까. 계속 불타야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뭔가 좀 돌이켜보면 그 둘이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맥도날드 집에서 만나서 신년 인사를 하면서 우리 둘의 우정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소곤이 하죠. 2호 아니었나요? 2호가 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게 나중에 떡밥처럼 던져진 게 아니었나. 어쨌든 간에 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뭔가 사랑이 저는 조금 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뭔가 시대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거를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남사친 여사친 그러니까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가까운 딱 그 사이쯤 어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서로 이제 프렌드 위드 베네핏이라고들 하죠. 그쵸, FWB라고 하죠. FWB라고 하는데 좀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서로가 됐기 때문에 딱 그 정도 관계까지는 유지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사랑에 대해서 뭐 그 기준 제어만의 기준을 갖고 보긴 했는데 저는 그런데 저한테 있어 사랑은 언제나 1순위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결국 마지막에는 끝까지 남겨져야 하는 제 곁에 남겨져야 되는 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곁에 두는 것을 저는 그렇게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 보면은 저는 이 둘이 그냥 적당한 이제 프렌드 위드 베네핏의 관계였다. 서로의 그러니까 필요 조건 관계가 딱 충족되는 거죠. 딱 그런 충족되는 조건 안에서의 좀 뭔가 딱 뭐라고 할까요? 불륜? 놀이? 이런 느낌에 좀 더 가까웠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저는 또 이 둘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안 깊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애매하긴 한데 설명이 애매하긴 한데 이 둘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또 깊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게 이호가 했던 얘기 중에서 좀 들어보면은 소공과 미래를 그리는 이제 대사가 거의 없어요. 제가 제 기억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공과의 미래를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둘의 이제 가치라고 할까요? 목표와 이상이 달라서 이호는 이제 소공과의 미래를 같이 하는 거를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 대사들을 하는데 이제 파오라는 이제 이호가 결혼하게 되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과는 뭐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이제 뭔가 돈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그리고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갔다라고 하기에는
이 둘의 대화에서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같이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유는 사실 머리로는 소곤을 원하는데 정말 가슴 뛰게 좋아했던 거는 파오가 아닐까. 근데 미래가 없었던 거는 좀 당연하게도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 팔찌를 주는 장면에서도 나중에 이제 잠깐 다툼이 있을 때 너는 여자친구가 있고 우리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 홍콩.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먼저 가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장면을 봤을 때 둘의 관계를 어쨌든가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지 둘의 그 친분 내지는 이제 사랑이 그 정도까지였다라고 표현하기는 저는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소곤이 너무 좀 철딱서리 없게 나오죠. 그 좋게 말하면 실적성이 없는 거고 저는 정말 너무 쓰레기 같다.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긴 했죠. 이게 어쨌든 약혼자가 있는데 그렇게 바람피는 것도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 그 둘을 다 가지려고 하는 듯한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결국 팔찌도 똑같은 걸 두 개 하면서 너희 둘을 모두 똑같이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그냥 소곤이 행동이 그냥 적당한, 이게 시골에서 올라온 바보 청년은 나오는데 바보 청년의 탈했으면 여우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대놓고 여우지 않았나. 대놓고 여우였어요. 어쨌든 그 부분을 보면서 뭔가 소곤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곤도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직전에 이제 약혼녀의 소정을 버리고 이호를 선택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이호와 소곤이 처음으로 다퉜던 그 장면에서는 결국 아무런 선택도 못하고 그냥 현실과 자기가 원래 왔던 목표를 다시 이루는 데 집중하는 거 보면서 이 둘의 관계는 그냥 그때 당시에 순간의 불장난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어찌됐든 이 둘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원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장면은 이제 좀 이런 해프닝이 다 있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재회를 했을 때 그때 얘기가 좀 나왔던 거지,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호가 파오를 왜 결국 선택했는지도 사실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이제 마지막에 이호가 파오에게 이제 소군과 같이 살겠다고 얘기하려고 가는 그 장면에서 이제 미랑을 준비하죠. 파오는 이제 대만으로 튀려고 미랑을 준비하는데, 그렇게까지 마음 먹었던 파오에게 이미 파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뉘앙스가 다 비쳐요. 그리고 파오도 이미 안다는 듯이 빨리 나 같은 사람 잊어버리고 그냥 뜨거운 물에 뭐 샤워한 다음에 좋은 남자 많으니까 빨리 그런 남자 찾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장면에서 이호가 분명히 이호가 어쨌든 마음을 소군과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거죠. 그 장면에서 그 이후에 서로의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파오를 선택했다는 거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아직까지 저는 제 머릿속에 결론이 제대로 안 나긴 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 모습을 봤을 때의 아련함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뭔가 연민도 들 테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오히려 조금 더 나에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호는 사랑과 이런 자기의 이상향 중에서 결국은 끝까지 이상향을 선택했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쵸. 어쨌든 처음에 만난 거 자체는 돈을 보고 만난 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 이후에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오히려 조금 더 자신을 생각해 주는 거는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 마지막마저도 자신을 생각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여기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은 파오와 이오 이 둘이 좀 진정한 사랑이었다라고 저는 조금 그렇게 더 느꼈어요. 뭔가 이오와 소고는 볼 때는 그냥 불장난 같은데. 네네. 네. 그냥 서로 몸 외로워서 그냥 만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파오와 이오의 관계는 좀 더 그것보다 한 단계는 좀 더 진전된 느낌을 준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미랑할 때 결국 소곤한테 안 가고 파오한테 갈 때는 살짝 의아했지만 서로 그렇게 좋아주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쵸. 서로 이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봤을 때는 그런 얘기도 덜어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정이 들면은 헤어지기 어렵다 이런 네네네. 얘기가 좀 을에 있는데 그냥 그랬던 게 아닐까. 네, 그냥 몸정이 들어서 그냥 그게 그리웠던 게 아닐까 서로가 딱 그 정도까지밖에 이 관계를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저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사실 뭐 계속 말했지만 네. 이거를 어떻게 이거 딱 하나의 틀로 가두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하나의 틀로 가둘 수도 없고 그냥 서로가 또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둘이 조금 마음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어질 수 없는 게 인연이다. 네. 그 상황과 때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남자 사이에서 방황했던 그 모습이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천밀밀 안에서 나왔던 이제 얘기가 있는데 유연천리 내상회 무연대면 불상봉이라는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게 뜻이 인연이 있다면 천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나지만 인연이 없다면 얼굴을 마주하고 살지라도 이제 만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게 딱 이 영화를 관통하는 이제 대사인 것 같긴 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뉴욕이라는 네. 좀 말도 안 되는 위치에서도 둘은 결국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끼고 살았던 어떻게 보면 한 5년 내지는 6년, 10년을 같이 살았던 그 남편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지 않게 이별을 하게 됐는데. 그렇죠. 파오는 이제 거기서 총 맞아 죽고 그다음에 소정과 이제 소고는 고향인 텐진에서 뭐 서로 약혼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홍콩까지 와서는 결국 둘이 계속 얼굴을 보고 있었지만 결국 헤어지게 됐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인연에는 다 각자 맞는 때와 상황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이오와 이제 소곤이 마지막 장면에서 만났잖아요. 이 장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한 채 서로를 인지한 상태로 끝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이 부분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결국에는 만나지 않을까. 결국은 다시 둘이 만난다. 네. 어쨌든 그 시대를 뭔가 둘이 만나서 웃잖아요. 네. 웃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그 둘의 인연이 너무 그리워서 웃는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 시대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뭔가 그리고 이제 그 가수가 죽었다는 그 TV 내용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마주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의 나를 마주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둘이 딱 그날 이후로 또 안 볼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소곤의 입장이었으면은 너 때문에 이혼도 하고 다 왔는데 결국 너는 날 선택 안 했어. 그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상처를 받았을 것 같긴 해요. 그립기도 하겠지만 그거에서 두 번 데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호 역시 불법 체류자도 한 1년 2년 살다가 고고로 돌아갈 비행기 티켓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고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받은 마당에 굳이 소군과의 관계를 좀 더 키울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 그냥 서로 만나서 반가웠겠지만 딱 반가웠어 끝 정도의 느낌. 뭔가 둘이 더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둘이 만났을 당시에는 정말 만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만났잖아요. 맞아요. 거의 약혼한 여자가 있었고 한쪽은 되게 뭐 경제적으로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만났다면 그 마지막 장면에서 만났을 때는
장벽이 없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이 이제 죽었고 그리고 남자 역시도 계속해서 뭔가 막 소개팅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도 다 거절하고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더 안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장벽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뭔가 매력이 떨어졌다고 재미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재미가 없다. 네. 뭔가 심장 쫄깃쫄깃한 맛이 나는데 그런 쫄깃쫄깃한 맛이 없어졌다 서로가.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불장난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네. 불장난을 정말 홍콩처럼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들이 그리고 홍콩과 뭐 본토 그리고 뉴욕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삶 자체가 그 시대에 딱 맞는 시대상을 좀 잘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본토 사람들은 홍콩에서 이제 희망을 보면서 홍콩으로 이주했고 홍콩에서 살던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또 이제 미국으로 떠나가고 그쵸.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간 다음에는 결국 홍콩이 다시 홍콩이 좋아졌는지 중국이 좋아졌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중국이죠. 네. 중국이 다시 좋아져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주민의 삶도 잘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그 저는 이 단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힙하다라는 표현이 뭔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힙하다라는 단어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이상향을 계속해서 쫓는 젊은 층들 혹여는 이제 중장년층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회 현상을 되게 잘 표현한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긴 한데 뭔가 홍콩으로 오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이 있을까? 그냥 다들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게 이래서 또 좋은 영화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호와 소곤이 처음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팔찌 때문에 싸우는 장면에서 이호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더 좋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 돈을 다 잃고 난 무일 뿐인데 이거 어떻게 살지 불안하다. 이 대사의 장면을 봤을 때는 저거 내 얘긴데 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지금의 청년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다. 뭔가 이호가 살고 있는 삶이 우리가 막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뭐 일본 잘 살다가 홍콩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였는지 몰라도 이게 동아시아는 결국 10년 단위로 서로가 서로의 시대를 산다고 하잖아요. 네. 한국은 일본의 10년 전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뭐 의뢰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홍콩도 그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발전도나 이런 거 차이를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이제 홍콩 사람들이 느꼈던 게 지금 현재 나한테 느껴지는 거 보면은 정말 그게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도 있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는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딱 맞는 영화인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도 맞는 영화이니 좀 좋네. 좀 이런 것도 공감이 되니까 이게 그래서 좀 더 저한테는 울림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옛날 벽화나 막 이런 거만 봐도 막 그 당시에 요즘 애들은 뭐 되게 말을 안 듣는다, 공부도 안 한다, 맞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저는 그 세대가 겪는 갈등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부분에서 홍콩 영화들이 많이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청년들의 뭔가 허망함 내지는 공허함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천밀밀 같은 영화는 딱 반대되는 느낌으로 잘 만드는 영화라고도 생각해요. 그런 좀 뭔가 허무함, 허망함 이런 게 안에 깊게 깔려 있는데 겉은 한껏 화려하다기보다 한껏 화창한 느낌, 한껏 밝은 느낌을 주면서 이 스토리와 이 영상미가 대비되는 느낌도 많이 주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리고 OST도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OST. 저는 중국어 자체를 그렇게 막 선호하진 않아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중국어가 이게 본토어인지 이게 뭐 광둥어인지 아니면 뭐 대만 쪽에서 하는 언어인지 잘 구별은 못하지만 그런 중국어의 억양 자체를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저한테는 좋게 들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처음으로
등려군의 월량대표 아적심의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중국어가 이렇게 아름답나라는 생각이 딱 처음 들었거든요. 그만큼 물론 그 이제 가수의 목소리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더 좋게 들렸던 걸 수도 있지만 네. 그 뭔가 가사의 뜻을 모르겠지만 이미 전달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 감정을. 그래서 이 정말 OST가 천밀밀이라는 영화를 완성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은 OST였다고 생각합니다. 로맨스 하면 딱 생각나는 OST들이 괜히 그런 OST가 아니다. 저는 맞아. 또 예시로 들 만한 작품 중에 하나가 노팅힐. 노팅힐.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 BGM을 딱 듣는 순간 그 뭔가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딱 이제 노팅힐의 OST를 들으면은 그 노팅힐로 딱 간 듯한. 네. 노팅힐 서점에서 막 책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것처럼 천밀밀도 딱 들었을 때 그 이효가 처음으로 소군의 자전거를 얻어 타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 거기서 이제 장만옥이 부르는 그 월량대표 아적심의 그 TM이미. 네, TM이미가 너무 목소리가 이쁘더라고요. 음. 이게 보면서 이게 정말 영화도 잘 만들긴 했지만 이게 노래까지 잘 만들어 버리니까 완벽하다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3점인가요? 3점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시대에서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평이할 수도 있는 저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천밀밀을 뭐 네. 다른 뭐 아까 뭐 그런 시대상을 잘 반영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라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하나의 그냥 로맨스 영화로 그냥 저는 네네. 봤던 그냥 로맨스 영화의 관점에서 봤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뭔가 내가 의뢰 봐왔던 그런 스토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느낌을 저는 줬기 때문에 그냥 로맨스 영화로 이 정도면 3점 줘도 나쁘지 않다. 물론 3.5까지 올려갈 여지는 있긴 한데 안 됩니다. 전 4는 줘야 돼요. 이거 4는 줘야 돼요? 최소 4. 아니 일단 저 개인 평점. 네. 저 개인 평점이니까 저는 개인 평점은 어찌됐든 이거 다 좋긴 했는데 뭔가 어찌됐든 나는 이 주인공들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100% 오롯이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더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점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한 거 하나 남았죠. 저희 채널에 영화 평점을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빌드업을 해놓은 거였는데 천밀밀에 대한 영화 평점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살짝 난관이 예상돼요. 저도 지금 저는 이거 양보 못합니다. 양보 못해요. 양보 못해요. 그런데 이것도 봐야 돼. 우리 그 순위. 순위라기보다 우리가 기준. 평점 기준을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로만 보면 안 되는 게 뭐 당연히 시대가 좀 된 영화기도 하고 저는 스토리로만 영화를 평가할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스토리만 그렇죠. 이게 분명 이게 기준이 다 당연히 다르긴 하겠지만 뭔가 향수를 잘 불러 일으킨다고 해서 좋은 영화 그러니까 더 높게 줘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게 안 되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4점과 3.5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4점과 3.5로 3.5 보니까 지금 로맨스 영화 중에 3.5가 많아요. 로맨스 블루 발렌타인도 있고요. 블루 발렌타인. 어바웃 타임도 있고요. 네. 저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나한테 그 정도로 재밌나? 라는 두 영화보다 별로였다. 두 영화보다 어떻게 보면 그냥 별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영화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영화 자체가 별로라기보다는 두 영화보다 저한테 뭔가 다가오는 게 좀 더 적었어요. 저는 로맨스 영화 이게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하고 봤으니까 로맨스 영화의 제 기준대로 해보면은 로맨스 영화는 좀 더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저도 스토리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로맨스 영화 볼 때 좀 더 내 마음을 잘 이끄는 저는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스토리를 좀 더 좋아해요. 그런데 천밀밀을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 뭔가 느낌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러브 스토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그렇게 좋아야 하는 러브 스토리인가? 그리고 저는 어찌됐든 이 둘의 관계를 사랑이라는 느낌으로 정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좀 점수를 짜게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그 시대에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태어나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 시절을 뭔가 갔다 온 경험이 있었어요. 그
2시간 동안.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거의 로맨스 영화로는 그리고 그 시대의 대표작으로 남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학습용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시대 학습용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4점짜리를 한번 봅시다. 4점짜리에는 이제 햄넷이 있고 센티멘탈 밸류. 그리고 서부전선 이상업자인데 이거는 좀 전쟁이 좀 치우고. 네. 뭐 햄넷과 센티멘탈 밸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가 훨씬 더 나았다라는 느낌은 있긴 합니다. 저는 딱 만약에 줄 거면 4점 주는 게 맞지 않나. 4점 주는 게 맞다. 저는 4.5예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이 영화만이 줄 수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대체가 살짝 불가능하다. 네.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지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기준에서는 영화관을 갈만하다와 정가를 주고 봐도 됨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웃긴 게 저희가 4점을 안 정했어요. 4점의 기준을 안 정해갖고 4점을 못 정했는데 4점은 뭐 개인의 그 이제 평가라고 치면은 그렇죠. 뭔가 정가를 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정가 더 높은 정가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 저는 여기서 근데 그래 정가까지는 저는 익숙해야 될 것 같아요. 3.5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영화이다. 아니 4는 줘야 됩니다. 근데 4는 저한테 4 이상은 그게 없었어요. 예, 쉽지 않네요. 네. 근데 3.5는 아닌 것 같아요. 3.5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설득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두 영화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블루 발렌타인과 어바웃 타임은 딱 로맨스 영화예요. 딱 로맨스 영화다. 네. 전형적인 로맨스 스토리다. 네, 정말 잘 만든 수작이고 좋은 영화지만 그냥 그 딱 로맨스 영화다라는 인상을 벗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 두 영화 중에는 그나마 좀 블루 발렌타인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천민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닿는 부분이 어떤 거죠? 뭐 앞에 설명했던 부분 빼고 또 다른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것만으로 4점을 주고 싶다. 최소 4점. 최소 4점. 4점도 저는 양보한 겁니다. 4점도 양보한 거예요? 어허. 4점 하죠. 4점. 네. 왜냐면은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 배우가 제 마음에 드는 외모면은 가산점을 주거든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여기서는 장만옥이죠. 장만옥. 네, 장만옥이 이거를 처음에는 장만옥이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아줌마상 같이 나오는 느낌이 있긴 한데 맥도날드에서는 점점 가면 갈수록 매력을 뽐내고 그 연기를 뽐내면서 이뻐지거든요. 이것만으로 영화를 볼 가치는 있다. 0.5점은 더 갈 가치는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입장에서는 좀 짜게 제 입장에서는 뭐 3점짜리 영화이긴 한데 저희 뭐 채널의 뭔가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좀 고득점을 줬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만약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분들이 평점도 한번 추가를 해보는 게 이게 저희가 그리고 한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그 평점 재조정을 하잖아요. 그때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치차하고 제 개인의 의견 치차하더라도 그냥 이때 당시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천재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장한 걸 수도 있겠지만 좀 클래식 영역에 가깝다. 클래식에 가까워요. 진짜 이거를 만약에 저는 더 빨리 봤으면은 이후에 제가 봤던 영화들이 천민미는 어느 정도 좀 뭔가 보고 한 게 있겠구나. 그런 영향을 좀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뭐 바흐나 쇼팽의 음악을 듣고 오래됐다고 느끼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정말 아까도 뭐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전혀 촌스러운 느낌 이런 거 오래된 영화라는 느낌. 물론 마지막 뉴욕에서는 조금 나오긴 해요. 뉴욕에서는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 영화 자체로 그냥 이때 당시의 영화적 기술력과 영화인의 그런 감독의 머리로 이런 식의 영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거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시대를 그대로 또 느낄 수 있다는 거에서 하나의 더 축복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천밀밀을 리뷰해봤는데요. 역시 의견을
합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쉽지 않네요. 네. 이게 뭔가 예준이랑 나랑 조금 보는 관점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 진짜. 그래도 이제 저 입장에서는 오늘 드디어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제 소망대로 이제 드디어 그 1분기 평점 제공할 때 많이 참았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맞아. 네, 오랜만에 이제 좀 괜찮은 평점이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천민미는 그렇게 줘도 돼. 이렇게 줘도 되는데 네. 그냥 내가 딱 보고 저는 이거를 평점을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게 내가 딱 보고 느꼈던 그 느낌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게 희석되거나 좀 더 불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딱 보고 나왔을 때 저는 그 일어서면서 저 평점을 얘기하거든요. 제 개인의 평점을 얘기해서 이거 3점짜리 영화 딱 이러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3점이라고 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재개봉하고 있을 때 영화관 가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게 뭐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이게 그렇든 간에 커플끼리 봐도 좋은 영화고 혼자 봐도 좋은 영화여서 어쨌든 이렇게 저희 천비밀 영화 리뷰 오늘 마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 보고 죽을 순 없잖아. 감사합니다.